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는데 그 어제 엄 변호사님 방송에서 신탁 계약서라는 것을 공개를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이 내용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탁 계약 과정부터 좀 살펴보면은 회장님이 뭐 손 팀장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의를 해라. 그럼 상의를 했으면은 어떻게 신탁을 하겠다라고 회장님께 그 문서화된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회장님이 보고 이 부동산 이런 거는 넣고 그다음 뭐 지분 이것도 넣어야 돼? 아니면 뭐 계좌 이것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조율을 할 거잖아요. 뭐 FSD는 넣고 뭐 어디는 빼고 이렇게 회장님이 보고서는 회장님이 그거를 위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세부 조율을 해가지고 그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손 팀장이 갖고 있는 직인으로 그냥 계약을 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도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신탁을 왜 우리가 반겼나요? 환영한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보다 발 빠른 사람들이 먼저 압류를 넣고 그거를 처분해 가지고 가져갈까 봐 우린 그럴 마음이 없었잖아요. 지키고 싶었잖아요. 기다리고 싶었잖아요. 믿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먼저 이렇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걸 처분될까 봐 경매로 넘어갈까 봐 그걸 걱정했었는데 신탁을 통해서 이걸 묶어놨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거잖아요. 그 이 변호사님을 그래서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탁 계약서를 보면은 신설법인의 상표권, 특허권, 전산 시스템 데이터값, 그 다음에 회원 인적 사항까지 모두 다 양도를 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우리 휴스템 코리아가 해산 명령이 떨어질까봐 갑자기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산 명령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빨리 신설법인을 대표를 아무나 세워가지고 급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 휴스템 코리아가 저 해산 명령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한 거잖아요. 급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만든 게 신설법인인데 그 신설법인을 왜 이 신탁계약서 조항에 이게 들어갈까요? 그게 굳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부동산이 들어가는 거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처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 신설법인까지 이 조항에 넣었을까요? 휴스템은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회원의 정보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에는 시스템 노하우라 그랬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걸 구동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걸 노린 사람들이 외부에 되게 많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휴스템 코리아 회원 정보만 넘겨 이런 데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이 코인에만 쓴다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우리 회원의 데이터, 여러분들이 매일 출첵하고 출금하고 물건 사고 이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이양을 하라고 한다? 이건 마치 신탁 계약서가 아니고 기업을 매매할 때 이 부동산은 넘기고 우리 그 가게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반품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 그냥 받을 거예요? 이 냉장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세부 사항을 적듯이 이 부동산의 신탁으로 가져가 가지고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시스템까지 넘기라. 마치 뭔가의 기업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세부 계약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 내용이 굳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이걸 넣어야 될까요?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처음 12.12 사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2.12 사태가 터지고 그 전부터 많은 세력들이 뭔가에 의해서 이유가 없이 그 사람들은 여기에 피해본 피해자도 아니에요. 시더스를 공격한 사람들은 시더스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나 나나. 앙심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랬겠죠. 피해가 있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시더스를 공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더스와 관계없는 외부인이에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미쳤다고 공격을 할까요? 본인들도 잘못하면은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일들을 지금 1년 넘게끔 공격을 받으면서 거치다가 언론사도 끼고 뭐 종교단체도 끼고 결국엔 이 대표이사가 구금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 놓고 12월 12일부터 뭔 일이 벌어졌나요?
어디서 M&A를 한다, 먼 회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회원들이 동요가 갔고, 또 그런 걸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펜비가 나와가지고 그걸 막았잖아요. 강력하게 막았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결국 M&A 같은 것도 무산이 돼버렸고, 물론 삼성부동산은 매각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덤 비대위로 인해 가지고 스톱이 돼 버렸어요. 어떤 추진했던 일들을, 많은 일들을 추진한 걸로 압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보석 전에도 회장을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마다 그때마다 이게 방해를 하고 정보를 주질 않아 가지고 뭔가가 계속 이 회장님이 안 나오게끔 뭔가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 회장님이 못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예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회장님이 나올 수 있는. 어쨌든 팬덤 비대위를 통해서 모든 게 스톱이 되고 그분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뭐 전화 테러, 문자 테러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는 과정에 뭔 일이 있었나요? 그분들은 궁지에 몰렸고 대부분 몰래 잠수를 탔고 팬덤 비대위 중심으로 이걸 끌고 가던 중에 이 변호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더스 전혀 문제 없다. 회장님, 시더스 무죄로 만들겠다.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시작이 됐냐면은 그분이 누구랑 같이 등장을 했냐면은 우리 팬덤 비대위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던 박수석 단장님과 같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래서 팬덤 비대위와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 변호사님은 팬덤 비대위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던 그 사람들을 옹호를 하면서 그 사람들 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수석 단장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팬덤 비대위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갈등 속에 갑자기 신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팬덤들의 환심을 샀고 신탁을 통해서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시스템 코리아가 해산 명령이 떨어질 테니까 신규 법인을 빨리 차려야 된다라고 해서 시사모가 차려졌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팬덤 비대위와 또 회장님과의 갈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이 변호사와 계약을 파기를 했고 더 이상 회장님과 회사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임원들만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갈등은 시작이 됐지만 이 변호사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 삼성부동산 매각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연관관계로 팬덤 비대위는 이 변호사님을 맹공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다, 상관없다, 그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방문 판매법, 뭐 유사수신 폰지 이런 걸로 수사는 받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회사가 12월 12일 날 멈췄고 왜 회장님이 구금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지속적인 안티들이 공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시더스가 멈추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에 이 시더스 내부에 특정 임원들이 개입이 됐다는 정황들도 나와 있고 그런 과정들이 12월 12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팬덤 비대위의 견제와 유튜버들의 그런 공격으로 잠시 뒤로 빠져 있다가 새로운 이 변호사님이라는 이분을 앞에 내세워서 다시 그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뭔가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계속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변호사님은 회장님과 우리 휴스턴 코리아를 변론을 하지 않는, 수임을 하지 않는, 수임이 파기된 그런 변호사님인데 그럼 임원들 변론만 잘하면 될 일을 방판법 공판에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장님을 FSD로 물고 늘어지고 회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왜 할까라는 게 의문이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 신탁 계약서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신탁 계약서에 이 신설법인, 시스템과 전산 데이터, 그리고 회원 인적 사항까지 넘기라라는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이걸 도대체 왜 넣는 거죠? 이게 뭐 어디로 뭐 달아날 건가요? 이게 당장에 신탁을 안 하면은 뭐 어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신설법인은 안전한 거잖아요. 이 회장님 게 아니잖아요.
명의가 이 회장님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이 조항을 여기다가 왜 넣었냔 말이에요. 여기에다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갑인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신설법인에다가 모든 걸 이양하라는 양도하라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왜 넣었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시더스를 본인들이 갖고 싶었는데 팬덤 비대위나 유튜버들의 방해로 그런 일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제가 이걸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변호사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변호사님을 앞에 내세워서 아무것도 법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팬덤들을 상대로 또 안에 갇혀있는 회장님을 상대로 회장님 사인만으로 해서 부동산도 팔고 신탁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서 노리는 거는 뭐예요? 이 변호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이거 혼자서 한 게 아닐 거예요. 누군가와 상의를 해서 이걸 했을 겁니다. 이거 밝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만약에 이거 안 밝히시면은 변호사님이 오해를 받으세요. 변호사님이 모든 걸 12월 달부터 모든 걸 꾸미는데 변호사님도 개입이 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랑 상의하고 누가 이런 걸 하자고 했는지. 이거는 시더스의 모든 걸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다 묶어놨죠. 이 시더스의 지분까지 휴스턴거리 지분까지 갖고 가가지고 대주주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손발을 다 묶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새로운 사업에 이들이 하기에 가장 필요한 타회사로 M&A나 타회사로 넘기기에 가장 중요한 회원의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에 전산 시스템까지 모두 다 넘기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동의할까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었다 그러면은 회장님은 절대로 이 신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만약에 시사모 대주주를 시사모 대표를 이상한 회장으로 해놨으면 의심할 리가 없죠. 하지만 누구로 돼 있나요, 대표가? 그럼 이상은 회장님이 이걸 인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모든 걸 다 뺏어가도 돼? 이런 거예요. 그거랑 뭔 상관이죠? 죄를 진 거랑 회사의 모든 자산을 넘기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분들이 팬덤들의 대표성이 있나요? 팬덤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을 꾸미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꾸미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2월부터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12.12 사태 전에도 누군가 시더스를 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렇게 언론 플레이 시더스를 망하게 해서 뭔가의 시더스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도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월 10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런 뭔가의 그런 세력이든 누구든 이 시더스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그냥 합리적인 의심만 했지 정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객관적인 정황이 딱 드러나 있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아유 그냥 뭐 시더스 위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우리 금융수사대에서 자꾸 손 트리플 누구 수사하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 문제 있으면 나중에 수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더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방판법, 사기, 유사수신, 폰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예? 그 전에 이 기업, 이 플랫폼 우량 기업을 누군가가 이걸 넘보고 가지려고 하는 정황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삼성부동산 매매건부터 그렇고 지금 신탁 계약서에서도 보듯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지금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아, 그냥 가가지고 보혈 찬양하면 좋은 건가요? 어떻게 내 거를 막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아우 저 사람한테 그냥 줘도 돼.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걸 광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신탁계약서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 기업을 그냥 모두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저는.
그 이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을 하시겠지만 명확하게 왜 이게 신탁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내용이 신탁 계약서에 안 들어갔을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신설법인은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설법인인데 그걸 왜 신탁 계약서에 넣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신탁 계약서에 넣지 않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도 잡아놓고 회장님의 지분도 뺏어오고 그 모든 시스템까지도 양도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거 꼭 다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왜 그렇게 광분했어요? M&A 시킨다, 상해 리더들이 이 회사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천에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고 같이 외쳤잖아요. 그렇게 지킨 회사인데 몰래, 회장님 몰래 누군가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를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인을 찍어서 모든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벌써 슈템코리아도 대주주라고 주장을 하셨고 신탁도 본인들끼리 수익자 지정을 해가지고 나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의사도 표현을 했고 신설법인인 시사모도 만들었고 그 시사모에 그랬잖아요. 왜 저들이 강의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밖에 성공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동산부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회원 정보까지 모든 걸 다 양도받을 수 있는 이 신탁 계약서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약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사자, 이거 위탁한 그 당사자 회장님 입장에서 절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상의를 하라고, 손 팀장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지 계약을 하라고 했나요? 계약이 손 팀장이 그 계약을 할 주체 도장은 갖고 있지만 손 팀장이 그거를 결제할 결제권이 있나요? 그 도장을 찍을 권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거는 위탁을 할 대주주 이상은 회장님한테 와가지고 도장을 받아야죠. 이상은 회장님이 직접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그게 다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이거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저랑 반대 인생, 시사모에 계신 분들 당연히 저랑 생각이 반대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그럼 시사모를 상위 리더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업을 할까? 거기를 지지할까? 왜 끝까지 거기를 지키려고 할까? 저는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시사모로 지금 이양이 양도가 되게끔 되어 있는 이 계약서가 맞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그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사람들 거가 되잖아요. 시사모 거가 되잖아요. 거기를 주도하는 그 상위 리더들이 다 그걸 운영할 수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 회장님의 등에 칼을 꽂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모든 걸 이 신탁 계약서 하나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상은 회장님이 못 나오게 방해를 하고 막고 진짜 미친 듯이 막잖아요. 이걸 이상은 회장님을 빼내야 될 사람들이 못 나오게끔 미친 듯이 막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만 했지 뭔가가 정황이 없어요.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보면 명확합니다. 이 시더스를 만든 이상은 회장님은 영영 못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이 신탁을 통해서 모든 걸 시더스에서 새로운 신설법인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들이 갖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하실 건가요? 반박해보세요. 아니라고 반박해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 왜 펜비에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수석 트리플이랑 박 실장 이런 사람들을 옹호를 해서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사업을 꾸미고 삼성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는데 거기를 옹호하고 왜 함께 갔을까요? 그분들이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뭔가 시더스 소중한 것, 자산도 있지만 이 각기 만들기 힘든, 쌓기 힘든 회원 데이터의 자산, 그 다음에 운영 노하우 시스템까지 모두 다 가져가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박해보세요. 진짜로 반박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재판 과정에서 그 이 변호사님이 회장님을 왜 공격을 할까요? 그리고 상위 리더들은 왜 회장님이 못 나오게끔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신탁이라는 걸 했을까요? 이 모든 정황상 저는 그냥 하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이제 안 할게요, 이거. 진짜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 그러면 안 할게요. 모두 다 아니야. 그거는 뭐 당연히 이 변호사님이 맞아. 이렇다 그러면은 저 모든 거 그냥 이제 내려놓고 방송도 안 할게요. 저보고 하도 방송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 만약에 모두 다 반대 생각이다 그러면은 제가 안 한다니까요. 저만 그런 바보 같은 미친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FSD 그리고 지원 회장님도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가만히 그렇게 방송에 엄 변호사님도 그렇게 방송 한번 해가지고 끝날 일이에요? 강력하게 법적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를 지금 저렇게 수탈해 가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보고만 있었냔 말이에요. 회장님도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진짜 다 답답합니다. 이걸 왜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걸 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왜 바로잡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문제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이걸 어떻게 무효화시킬 건지. 소송을 진행하던가 수사를 빨리 어떻게든 촉구를 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더스는 더 이상 특정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모두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걸 누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만 계실 거예요. 그냥 허허 아유 저 사람 좋고 아우 난 종교적으로 저게 신념이 있으니까 저기 무조건 맞는 거야. 아, 내거 뺏어가든 말든 저게 맞아. 저 미친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분이 알아서 다 하겠지. 아직까지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만 그냥 이제 더 이상 시더스 언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뭘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하세요. 여기에 개입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주장할 거 주장하시고 선수금 못 받아가신 거 회장님 통해서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주장하셔가지고 받아가셔요. 그런데 입에 시더스를 살린다 뭐 어쩐다 이런 말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차라리 시더스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더스를 살린다는 말 앞으로 절대로 두 번 다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더스 살리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흥분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내용을 회장님 허락 없이 이걸 도장을 받아가지고 주장을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장님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FSD 회장님 빨리 이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이 변호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반론 방송을 하실지 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